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인물이죠. 백종원 대표.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최근에 그 행보를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. 여러분이 주신 자료, 그 백종원 논란 PDF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. 네네. 이게 참 긍정적인 상생 발표도 있었는데 동시에 또 과거 논란들이 다시 막 떠오르면서 정말 핫뜨거운 감자가 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요. 이 논란들이 구체적으로 뭔지, 또 배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, 그리고 여론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네, 뭐가 핵심인지, 그리고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눈에 띄는 건데요. 그 가맹점주 지원금. 이건 기존 50억에서 무려 300억 원으로 대폭 눌렸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건 뭐 요즘 자영업자분들 다 힘드신데 같이 좀 상생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꽤 많았죠. 네. 근데 이제 자료를 또 보면요. 일각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공교롭다. 이런 시각도 있어요. 아, 시기적으로요? 왜? 그러니까 다른 의혹들이 막 불거지는 시점하고 이게 맞물리니까 혹시 뭐 다른 논란들을 좀 희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? 약간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있다는 거죠. 자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런 해석도 있군요. 그런가 하면 또 과거에 그 SBS 골목식당 거기서 막걸리 블라인드 테스트 장면이 있었잖아요. 네, 있었죠. 그때 뭐 방송 연출 과정에서 좀 조작이랄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왜 다시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백 대표의 어떤 전문성 또 신뢰도 이런 문제랑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료에 따르면요.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니 막걸리를 그냥 맛만 보고 이게 딱 그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요. 와, 전문가들도요? 네. 근데 이제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SBS나 백 대표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자료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해명은 없었고 또 방송계 영향력 행사 의혹 이것도 여러 건이네요. 뭐 JTBC 프로그램 섭외에 개입했다. 또 누구는 출연을 못하게 막았다. 이런 설까지. 이건 좀 어디까지가 확인된 건가요? 그게 이제 자료에 명시된 걸 보면요. 이건 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. 아, 그냥 설이군요. 네. 어디까지나 그냥 의혹 수준으로 제기된 주장들인 거죠. 방송사나 뭐 관련된 분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예전에 백 대표를 좀 옹호했던 PD가 백 대표 관련 교육재단 이사로 갔다.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도 자료상으로는 그냥 방송계 인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정도 의혹 제기인 거지 뭐 명확한 증거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내용들이죠.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고요. 하긴 조심스러운 부분이겠네요. 아까 그 막걸리 장면 있잖아요.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대학 교수가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심지어 뭐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. 네, 그런 주장도 자료에 언급은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누군지 뭐 실명이나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된 게 아니라서요. 아, 자료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.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봐야겠죠. 알겠습니다. 뭐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도 많군요. 자, 이런 여러 논란들 속에서 백 대표가 결국에는 유튜브로 사과 영상을 올렸죠. 그리고 방송 활동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대응에 대한 반응도 역시 좀 엇갈려요. 그런가요? 네, 이게 정말 진심이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결단을 내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한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프랑스 촬영 중에도 회사 업무는 계속 봤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사업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긴 했어요. 아, 사업에 집중하겠다. 네. 근데 이제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일부 좀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원산지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농약통 관련 논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백정원 대표가 한편으로는 상생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여러 의혹들이 다시 막 불거지면서 대중의 신뢰라는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같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유명인의 논란
이걸 넘어서요. 대중적인 인지도, 그리고 사업적인 영향력, 이게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좀 복잡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.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대중의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인물이나 브랜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소통하고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